오늘 시간은 청약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약 점수의 만점은 총 84점이고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그리고 가입 기간 17점이 합쳐져 84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근차근 이 세 항목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짜입니다. 오늘 시간은 청약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민영주택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에서 중요한 이 청약 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 점수의 만점은 총 84점이고요. 이 84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그리고 가입 기간 17점이 합쳐져 84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근차근 이 세 항목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이 무주택 기간이 총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을 경우에 만점인 32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1년 미만이면 0점이 아니라 2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씩 늘어나게 되면 2점씩 해서 총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이 여부를 따지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무주택자 여부는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도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있지 않고 분리 세대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 배우자의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 또한 무주택자여야 이 무주택자 기간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무주택 기간을 그럼 도대체 몇 살부터 세워야 되는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칙은 이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예외가 있는데요.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해서 이 점수를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 주택을 처분한 이유, 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해서 점수를 환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양 가족 수이거든요. 이 부양 가족 수는 만점이 35점이에요. 이 84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양 가족 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이 부양 가족 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점수로 또 환산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부양 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내가 부양을 하게 되는 가족수 한 명당 5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부양 가족수가 없는데요 하면 0점이 아니라 그게 5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명일 때는 5점, 그리고 1명일 때는 10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총 6명 이상 부양 가족수가 된다면 3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부양 가족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해당이 되는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직계 존속, 그리고 세 번째는 직계 비속,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먼저 배우자부터 살펴볼게요. 이 배우자는 이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이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는 직계 존속이 됩니다. 이 직계 존속이 뭔지 살펴보면 청약 신청자 본인 위에 친족, 그리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냐? 이것도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부양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직계 비속이 있는데요. 직계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30세 미만, 미혼일 경우에 이게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미혼 자녀가 있는데 30세가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포함이 됩니다.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미혼일 경우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미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만약에 혼인을 한 적이 있는 자녀라면 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혼을 했거나 혼인을 하고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이거는 비교적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입 일수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된다면 만점이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중간에 명의자를 변경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 명의자가 변경이 되어도 최초 가입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된 적이 있다면 그 통장은 다시 쓸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몇 점이 돼야 청약이 당첨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2, 3년 전만 해도 만점 통장이 나왔다. 70점이 넘어야지만 서울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높지 않은 점수는 정말 청약으로 당첨될 수 없을 것 같다. 좀 심란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 또 나오는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럼 보면 서울 아파트에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다. 20점대도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점수도 점수지만 그 내가 신청하는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이 점수를 잘 관리를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민영주택에서 당첨자 선정을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가점제, 이 청약 점수에 대해서 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